이번 시간은 이제 3강. 공유물이 지분 경매에서 임차인이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이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지분 경매에서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거나 또는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보다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가 더 재밌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임차 보증이 얼마인지 모를 때, 이럴 때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수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분경매도 특수물건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지분경매 법정사건일 때 법정사건 특수물건이지만, 또 유치권도 있지만, 유치권이 요즘에는 좀 많이 시들어졌지만 특수물건에서 요즘에 가장 쉽게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분경매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전입세대원이 있어서, 선순위 전입세대가 있어서 형식상 권리 분석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임차인인 경우는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도 인수해야 되고 보증금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고 채무자의 남편인데,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경매라든가 공매, 매각물권명세라든가 공매재산명세서에 보면은 채무자의 배우자라든가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채무자가 독립세대주로 있다가 이 퇴거를 해버리면 그 자녀가 그 채무자의 최초 전입한 날로 해서 독립세대주로 자격이 승격이 돼버려요. 그럴 때 누가 봐도 선순위 임차인인 줄 알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특수물건이죠. 근데 이러한 사례가 일반 물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물건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지만, 지분경매에 있을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지분경매가 지분경매만 아니라 이게 부동산의 일반 매물시장에 나왔을 때는 법원경매라든가 암지상공매 또는 신탁공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다도 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일반 매물 나올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금매물 이런데 부동산에 다니다 보면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사가지고 이와 같이 대비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채무자와 또는 다른 공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게 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서론을 길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를 먼저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분석하는 거는 완전히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채무자로 인수금액이 얼마냐, 무상보증의 담보 책임은 얼마냐, 내버릴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공유물이 이제 주택이나 또는 상가, 건물.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토지만 갖고 제가 상가, 건물하고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알게 되면 더 쉽죠.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경매에 나왔다면 인수할 게 없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 5분의 3 지분이 나왔는데 여기를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점유인데 누구랑 계약했냐? 임대인이 갑, 을, 병 공동임대인에서 보증금을 얼마 줬느냐? 보증금을 5억 원을 지급했어요. 5억 원을 지급하고 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5월 10일 근저당이다. 근저당이 을하고 병 지분에 기대지 않은데 요거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거다. 임의경매가 갑지분이 임의경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내가 인수금액이 얼마냐? 근데 인수금액도 채무자로 인수할 게 얼마고 물상보증을 인수할 게 뭐냐? 왜냐면 공동임대인 간에는
또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 물가부터 전액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 지위를 이제 받지 못하죠. 내가 내 채무를 다 면했다라도 공동 채무자 간에는 다른 채무자는 물상부정인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1월 10일 날 이도령 임차인이 갑을 병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증금 5억인데 갑한테는 5분의 3이니까 3억을 지급했고, 을한테는 1억, 병에게 1억, 이렇게 지급했어요. 그러면 요거 받은 돈만큼은 자기의 채무자고, 다른 지분권자가 받은 돈은 물상부정의 담보 책임이에요. 왜냐면 공동 채무자 간은 채권 물가부터 전액 변제될 때까지 채무자의 지위를 면제받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 첫 번째,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어떻게 대항력.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한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자 춘향이는 임대인지를 승계하는데 얼마나? 5분의 3에 승계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낙찰받은 사람은 인수할 게 얼마냐? 5억을 인수하는 겁니다. 5억을.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억, 물상부정 담보채 2억이죠. 자, 근데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찰받을 때 내가 3억만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병 지분에 채무가 엄청 많아. 그 병은 여기에 보면 가압류도 1억 있고 또 건재당도 또 2억 있고 뭐 이거 매각 팔아봐야 또는 뭐 압류도 세금 압류도 1억 있고 뭐 이거 팔아봐야 여기서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 또 말소기준권이 임차권인데 여기서는 대항력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제 5억을 인수하는데 3억만 인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억은 병한테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1억을 누가? 갑과 을이 공동 인수해야 돼요. 인수할 때는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여기 을이 1억 인수하고요. 병 1억에 대해서는 곱하기 갑이 청구하는 게 5분의 3, 을이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각자 지분 비율만큼 요거를 병의 1억에 대한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물상부정의 담보 책임이 이게 얼마가 될 건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낙찰받을 때 을 지분에 대해서 깨끗한지 부동산이 병 지분에 대해서 깨끗한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을 지분이 깨끗해. 병 지분이 설령 을 지분 병 지분이 경매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지 내가 인수할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병 지분이 허약해.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 인수하게 되는데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무자료 인수, 물상부정 인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얼마를? 3억 전부 받았어. 3억. 그러면 이 사람은 인수하 금액이 얼마냐? 2억. 대항력을 주장할 때는 아까 표시는 안 했지만 명도할 수 없는 거예요. 표시 안 했다고 여러분이 또 이제 이제 명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하니까 임대인 이승인데 이번에 두 번째는 배당 요구했어요. 그 전액 배당 받을 때까지는 공동 임대인 간에는 명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액 변제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지위를 갖다가 면제받지 못하는 거죠. 2억 여기서 보니까 3억을 배당받았으니까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없어요. 영원이죠. 그러나 물상부정의 담보 책임은 을이 1억, 병이 1억. 근데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냐. 채무가 있다, 많다. 이럴 때에는 요 1억은 누가? 갑 5분의 3 지분 비율대로 을 5분의 1 지분 비율대로 계산해서 인수해야 된다. 이걸 물상부정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미배당이면 인수분해 있으니까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명도를 못 하는 것이요. 명도를 못 해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데 얼마를? 4억을 배당받았어. 4억을. 4억을 배당받았어요. 4억을. 여기에서 배당을 받아. 그러면 인수금액은 1억이요. 채무자로 인수하는 건 0원이요. 예, 그 1억에 대해서 을이 5천만 원만 물상 다 묻히고 병에 대해서는 5천만 원만. 근데 이상하죠? 원래 을이 1억 받고 병이 1억을 받았어요. 임차인한테.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 갑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제 을 5천만 원, 병 5천만 원 대신 변제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을 5천만 원, 병이 5천만 원을 부당이득을 받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병한테 5천만 원씩 이 민법 481조 480 물상보증인이 변제대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왜냐하면 좀 전에 1강, 2강에서 이 법조항을 조금 혹시 실수했을까봐 제가 다시 여기다 적어놓고 여러분을 설명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땐 1강, 2강, 3강 다 듣잖아요. 우리가 지분경매에서는 이렇게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행위하고 민법 328조 제1항 공동담보 같은 경우는 동시배당을 해야 된다. 동시배당한다는 거. 또 민법 328조2항은 공유물에서 일부 지분이 경매될 때는 다른 지분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차순위 저당권자의 물상대의를 할 수 있다. 또 이게 민법 408 물상보증인 변제대의 이게 각 소유자들끼리는 대신 변제한 거는 이 그 을과 병한테 5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청구하게 되면 병이나 을 지분에서 후순위 쑥 빠져요. 그러나 민법 480조 482조 물상보증인 변제대의로 하게 되면 요 1월 10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요걸 그대로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5천만 원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끝나겠지만 5천 부당이득 받은 거는 5천은 갑에게 지급할 돈이다 이렇게. 근데 을이 병이 알아서 돈을 주면 다행이지만 지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인에서 민법 480조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이 변제대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 되죠? 또는 을과 병 지분이 경매가 될 때에는 민법 480, 482조 물상보증인 변제대의에 의한 배당 요구에 관한 건 해가지고 배당 요구서에 제출하면 순위 배당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월 10일 날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배당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선순위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후순위야. 7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 이렇게. 보증금은 똑같아요. 3억, 1억, 1억. 이럴 때 인수금액은 없어요. 채무자로 인수하는 것도 없고, 물상보증인으로 인수하는 것도 없어요. 없어. 없잖아요. 이 임차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낙찰자가 장문 납부 즉시. 명도는 내가 5분의 3 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명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5분의 3 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 지분 경매가 진행돼서 낙찰자가 장음 납부 즉시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임차인은 이도령 임차인은 을 5분의 1 지분권자의 1억 준 거, 병 5분의 1 지분권자 1억 준 거, 요 5분의 2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만 남고 이 낙찰자는 5분의 3 지분권자의 공유물의 관리인은 과반수자가 결정하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지분권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는 이제 그 공유물의 관리인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경매에서 인도명령 압류상 국매라든가 기타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고 사용식 배제시킨 거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분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 지분이 지분 경매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소수 지분 경매가 될 때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지우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내는 상태에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복잡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분경매에서는 이렇게 지금 오늘 강의하는 1강, 2강, 3강만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분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5월 10일 날 근저당권자가 설정되고 물하고 병은 안 되니까 이게 갑지분에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1월 10일 날 이도령 임차인이 갑과 을과 병을 공동임대인 임대차계약에 맺었는데 임차보증금 얼마냐면 4억 5천이에요. 여기 1.5억 주고 여기 1.5억 주고 여기 1.5억 주고 총금액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도령 임차인이 첫 번째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 배당 요구 안 하는 거죠. 이러면 인수금액이 얼마냐면 4.5억이 되는 거죠. 누가? 요거 낙찰받은 춘향이가 낙찰자가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지만 채권물에 따라 전액 인수하는 건데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채무자로 인수하는 게 얼마냐? 1.5억이에요. 물담 물상부지는 변제되죠. 을에 대해서 물담은 1.5억, 병에 대해서 물담은 1.5억 이렇게 되는 거죠. 물상부지 담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병이 채무가 많다. 그러면 점점같이 갑 3분의 1, 을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제 1.5억이니까 7,500을 갖다가 인수해야 되겠네요. 이거에 대한 이제 물상 넣으면 여기 7,5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대항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를 했다. 요구해가지고 얼마냐면 2억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인수금액은 얼마냐?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없어요. 없어. 물담. 채무자는 없어. 물담은 을에 대한 물담하고 병에 대한 물상부지 담보책이 있는데 1억 2,500이죠? 1억 2,500만 원씩 인수하게 되는 거죠. 1억 2,500 되죠. 명도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액 변제되지 않을 때까지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냐? 여기서 배당받은 것이 1억만 배당받았어. 1억. 그래서 1억을 배당받았을 때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00조에 따라 무이할 때는 이제 경매가 기각시켜야 된다는 게 민사집행법에 있죠. 그런데 그거 무이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했을 때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그런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본인한테. 자, 채무자로 인수할 때는 얼마냐? 이게 이럴 때는 인수할 금액이 3억 5천이 되는 거죠. 왜냐면 1억을 배당받았으니까. 그러면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얼마냐? 5천이죠. 그리고 여기에 1.5억, 여기에 1.5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데 후순위다. 이번에는 후순위다. 7월 10일 날 그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보증금은 똑같이 1억, 2.5억 해서 4억 5천을 줬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은 경매로 이게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말소기준금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금액은 없어요. 채무자로 인수할 것도 물상담보 책임도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자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 즉시 임차권은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무효가 돼 버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은 을과 병하고 계약한 3분의 2 지분권자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을과 병은 여기서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러면 을이 채무자로 1.5억 인수해야 되고 병이 1.5억 인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못 받은 돈 1.5억을 갖다가 이 사람이 채무자 1.5억, 물상부지 담보 책임 7,500. 이 사람이 채무자로 인수 1억 5천, 물상부지 담보 7,500. 이렇게 물상부지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요걸 낙찰받은 사람은 인수할 게 없습니다. 명도로 할 수 있느냐? 명도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3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소수지분권자고 임차인은 민법제 265조에 의한 공유물의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명도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절반일 때는 어떠냐? 절반일 때는 좀 다른 것 같죠? 절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일 때는 어떤가? 우리가 항상 법을 볼 때는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는 과반수를 정한다. 결정한다. 그리고 지분 경매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공유물에서 배당하는 방법은 민법 제328조 1항은 동시매각해서 동시배당하는 거. 2항은 이시매각해서 이시배당하는 거죠. 일단 차순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발생한다는 거. 또 이 지분경매에서는 민법 480조 480조에 따른 소유자가 대신 변제할 때는 물상부지 변제대위가 있다. 또 우리가 대법원 2018-2875222 판결 내용이죠. 이 책에 31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죠. 이 대법원 2018-2875222 판결 내용 317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책에서 읽어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죠. 2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2020년 5월 20일 선고한 2018-2875222 전원 합의체 판결 내용입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면 공유물이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지 소국할 수 없다는 거. 소국. 적극음은 긍정이고 소국 부정. 소국할 수 없다.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해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건 적극. 이건 민법 218조에서 방해배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내가 그 공유물에 들어가서 내 지분에 해당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리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알을 게 이 소수지분권자가 2분의 1 지분권자 또는 소수지분권 점유할 때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에서 공유물을 관리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명령이라든가 공매에서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합니다. 자, 이걸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죠. 여기서도 똑같이 말소기준 권리가 있죠. 5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여기만 설정이 된 거죠. 여기는 없고 1월 10일 날 이도령이 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여기다가 3억씩 줬어. 3억. 그래서 총 보증금이 6억이 되는 거죠. 6억은 이 보증금 지급했을 때. 또 이번에는 7월 10일 날 이도령이가 이때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까? 이거 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1번과 선순위 임차인, 2번 후순위 임차인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먼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가 첫째 대항력을 주장할 때 대항력을 주장하면 어떠냐? 대항력 이걸 주장한다면 인수금액은 얼마냐? 6억이 되는 거죠. 6억. 채무자로 인수하는 거는 3억. 물땅. 을에 대한 물상본인 한번 책임은 3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수하는 거죠. 근데 을이 등기부가 깨끗해. 그리고 을 지분을 팔아서 충분하게 3억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이걸 낙찰받자. 3억만 인수하면 된다 생각하고 낙찰받으면 되죠. 대항력 인수하니까 명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명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배당받느냐? 4억을 배당받았어. 4억. 그러면 이 사람이 인수할 거는 얼마냐? 2억만 인수하면 되는데 채무자로 인수할 거는 0원이요. 물상부지 을에 대한 물상부지 담보 책임이 얼마냐면은 2억이 되는 거죠. 2억. 그러면 가만히 보면 갑이 을한테 대신 갚아준 게 얼마냐면 1억을 대신 갚아줬죠. 1억을 을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구상권. 이거를
구상권을 청구하면 을 지분이 경매되면 후순위로 쭉 밀려. 일반 채권이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민법 480, 482조에 따른 물상부지 변제대의로 해가지고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경매를 놓던가 아니면 을 지분이 경매될 때 민법 480, 482조에 따른 물상부지 변제대의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요 1월 10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떠냐? 이 두 번째, 후순위 임차인이죠?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죠? 없어요. 없어서 경매를 매각되는데 이 임차권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맞서기준권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인수금액이 아예 없어요. 배당 받든 뭐든. 채무자로도 인수할 게 없고 물상부지인한테 인수할 것도 없어요. 명도는 할 수가 없어요. 소수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해야 된다. 근데 을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갑과 을하고 계약했는데 이 갑에 말소기준권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은 1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다면 여기서 선순위만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지분경매에서 하나도 못 받았다. 그건 을이 독박 쓰는 거야. 얼마를? 6억을 독박 쓰는 거야. 채무자로서 3억, 물상부에 남으면 3억이 되는 거죠. 을은 신났지. 잔치해야 되는 거 잔치.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웠다. 그러면 실생활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를 한다. 아파트를 공동소유할 때 그럴 때 공동채무자로 해서 하는 방법이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걸 전세로 올 때는 공동임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기 공동 담보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 같이 담보권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임대차 계약으로 하는 담보권도 있잖아요. 저당권 채권. 이랬을 때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가 보면 이 공동 채무자 간에는 채권 불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전액 변제될 때까지 채무가 면제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된다. 이건 상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를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여기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든가 또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공동 채무자다. 이 사람도 채무자, 이 사람도 채무자, 이 사람도 임대인, 이 사람도 임대인이 채무자잖아요. 다른 말로 채무자. 이랬을 때는 여기서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미배당금은 을이 물상부지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은 누구한테? 이 사람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요 근저당권을 민법 제 368조 제2항에 따른 차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요 소유자는 민법 제 481조, 482조에 따른 물상부지 변제 대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 갑이 2분의 1인데 을 2분의 1인데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담보제공자요. 뭐 근저당이 담보제공자, 임대차가 할 때 임대인. 이 사람은 동의만 해.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동의만 했다. 이런 거죠. 이 근저당 설정할 때는 이 사람이 채무자고 담보제공자. 이 임대차가 할 때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임대차에 동의만 한 경우가 있죠. 이랬다고 하면 요 지분이 경매될 때에는 경매돼 가지고 이제 요 지분에서 이제 근저당이라든가 또는 임차인의 보증금 3억, 2억을 대신 변제해줬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얼마를 근저당 3억하고 2억끼는 5억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을 민법 480, 482조에 따른 물상부지인 변제를 통해서 이쪽으로 변경 등기된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을 가지고 이 지분을 해서
법정 물상대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를 하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건 아니죠.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인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채무자야. 이 사람이 담보제공자야. 이럴 때 이 지분이 경매되면 여기에 근저당이라든가 임차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여기서 얼마를 근저당권자에 3억 해주고 임차인에게 2억 줬다. 5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는 담보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겠어 없겠어? 자기가 자기 빚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법리는 이 후순위 저당권자도 여기서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변경 등기된 이 사람한테 민법 328조 2항에 따른 법정 대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대우판의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할 때 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남편이 2분의 1 집이고 부인이 2분의 1인데 남편이 채무자로서 사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 지분 갖고는 안 되니까 부인한테 사정해서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전체 지분 근저당 설정했는데 남편 지분 채무자, 부인 지분 담보 제공자로 해서 매각이 됐다 그러면 그럴 때 이게 부인 지분, 남편 지분 전부 일괄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할 때에는 채무자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한 돈은 담보 제공자의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변제할 채무가 5억이다. 남편 지분이 매각된 게 배당할 금액이 4억이고 그러면 4억은 채무자에서 배당하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할 때는 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은행에 대출받을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고 사업을 안 하고 전업주부인 집에 있는 가정에 생활하는 부인은 담보 제공자로 해야 된다.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부인이 맨날 빚보증 잘 쓰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업을 많이 하는 거고 돈을 많이 빌려주는 사람이야. 이런 연대보증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을 채무자라고 남편은 공무원이요. 남편은 담보제공자로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채무자로 지분이 매각이 되게 되면 이 담보제공자는 거기서 미배당금만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을 지지 거기서 못 받은 돈 갖고 이 소유자에게 민법 480조 482조에 따른 물상보증인 담보 책임도 할 수 없고 민법 328조에 따른 후순위 저당권자의 법정 대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던 부부간의 담보제할 때는 망할 사람한테만 채무자로 하고 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사람은 담보제공자로 해서 재산, 그렇게 되면 재산을 50%는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체가 매각이 되더라도. 자,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